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섭입니다. 네. 시장이 이제는 슬슬 좀 짜증이 날 정도의 하락세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푹푹 빠지는 글로벌 공통 상황이 아니라 유독 우리나라만 약한 모습이다 보니까 뭐 주말 때 그래도 미국이 좀 버텨줬으니 오늘은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들 하셨겠지만 뭐 오픈되고 나서 보니 거의 1% 가까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일단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맞습니다. 네. 이제 질이 좀 나쁜 시장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일단은 좀 상단은 계속 막혀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여야의 대권 주자분들이 다 결정이 났었죠. 관련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테마주들이 활기를 띠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윤석열 이제 후보자분이시죠. 대선 후보자분의 관련 정책주들 도시재생 관련된 업종들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상한가를 좀 들어간 상황에서 여기에서도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데크플라이트 관련주들, 건설 기자재, 건설 건자재 쪽으로도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들. 본격적으로 이제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하방으로 밀리다 보니까 뭔가 살 게 없는 투자자들이 심리가 바로 이런 테마 쪽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히 잡히려고 한다면 당연히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져야지만 이런 테마주들이 없어지겠죠. 하지만 당분간은 이에 대한 좀 뭔가 이 테마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들은 연말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수급을 보면은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선물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기관들 현물에서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비차익 쪽에서만 또 엄청나게 지금 뭐 2천억 가까이 매도세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일단 확실히 이제 대형주는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시스펙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시장이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오늘 시장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자리에서는 새로 고침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첫 네. 번째는 뉴스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뉴스에서 많이 나왔다라는 건 어쩌면 소위 말하는 다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정도의 얘기들도 있지만 워낙 그 쇼티지 내지는 중국의 수출 물량이 제한된다든지 요소수와 관련된 거는 우리나라의 또 물동량하고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이제 수입해 오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어떨까요? 지금 관련주 전망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요소수가 이게 특히나 또 더불어서 비료까지 뭐 암모니아 뭐 이런 기초적인 소재에서 쇼티지나 공급의 어떤 훼손이 오고 있는데 계속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네,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요소라는 거를 네. 이제 생산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환경 왜냐면, 오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마진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중국 쪽으로 거의 의존도가 높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수라고 표현돼 있죠, 요소수. 그래서 요소수. 이 부분들을 정부에서 이제 호주에서 2만 톤 정도 가량의 지금 부분들을 이제 수입한다. 특별하게 이제 긴급공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제 2만 톤 정도가 된다면은 이제 화물차로 따졌을 때는 2,000대 정도의 차량을 한 번 정도밖에 못 넣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한 이 정도 지금 요소수 대란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자동차 업계에서는 봤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는 유지가 됐지만 그 뒤에 다시 한 번 더 긴급공수 관련된 부분들이 없다면 다시 한 번 또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 긴급공수한다는 소식 그리고 뭐 지금 최근에 또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지금 뭐 관세를 좀 인하를 하면서 특별 관세를 적용을 해가지고 좀 싸게 좀 빠르게 좀 들여오겠다라는 부분들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요소수 관련주들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갭 떴다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요소수 관련주만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빠질 때가 단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소수 관련주만 놓고 보면은 이제 단기에 아주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변동성이 나오면 조금은 더 담아볼 기회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우리가 고민이 이런 거잖아요. 계속 어딘가에서 예상치 못한 쇼티지, 뭐 공급망 훼손 아니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하나 만들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형국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요소수뿐만이 아니고 이게 좀 많이 순차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도 지금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어떤 쪽으로 또 엮이면서 수익을 우리가 트레이딩 할지를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연 요소수가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으면은 또 그 다음 차는 또 뭐가 될까를 그렇죠. 한번 보니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국무역협회에서 지난 1월에서 9월까지 3분기겠죠. 해외에서 수입한 품목만 해도 12,500개 정도의 품목이 됩니다. 뭐 엄청난 품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이에 대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 품목당 80% 이상 되는 품목이 32%, 3,950개 정도가 되는데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미래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죠. 바로 이 리튬, 수산화 리튬, 그리고 수산화 코발트, 2차 전지에 대표적으로 필요한 물질들에 대한 이 비율이 가장 중국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나가고 있죠. 지금 현재 중국의 의존도 순입니다. 이게 마그네슘이 100%고 이제 텅스텐이 94%입니다. 텅스텐을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철광석, 비철광석에서 이제 추출해서 만드는다고 좀 보시면 좋은데 쉽게 얘기해서 탄약의 재료에 쓰이는 부분이라고 좀 마그네슘 탄약에 쓰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정리할게요. 텅스텐이 탄약에 쓰이는 거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로 따지면 이제 성광탄 같은 거 또는 이제 전자기기 제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불에 좀 쉽게 좀 잘 타고 잘 안 꺼지는 부분이 마그네슘, 네. 텅스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코발트도 아시죠? 뭐 3대 소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쪽으로 좀 의존도가 굉장히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그 파생돼서 요소수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비료까지 좀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마그네슘, 텅스텐 가격들이 조금 꺾이긴 했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꺾였는데 지금 중국에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만약에 중국이 지금 내년 2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뭔가 이제 인프라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턱없이 좀 뭔가 부족하다는 사태가 좀 다시 발생한다면 관련돼서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물질들 위주로 다시 수출 제한 조치를 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벌어지지 않았지만은 그와 관련된 뉴스가 또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자는 차원에서 네 가지 품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지금 마그네슘, 텅스텐, 리튬, 코발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요소수 품귀 현상처럼 이 네 가지 항목도 앞으로 향후 봤을 때 좀 그런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제가 모르죠, 사실. 네, 그러니까 눈여겨보자, 네. 앞으로 봤을 그러니까 때.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요소수도 사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67%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마그네슘 관련된 부분이 100%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중국 정부에서 갑자기 수출 제한 조치 관련된 그렇죠.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나온다면은 당연히 또 이제는 마그네슘 쇼티지가 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혹시나 중국에서 다시 한번 수출 제한 관련된 정책이 나왔을 때 순차적으로 가장 우리나라가 의존도가 높은 비율 위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관심적으로 좀 관심을 두자는 측면에서 네. 혹시나 모를 가능성 대비해야 되겠죠. 관련된 부분들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중국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달 대비해서도 더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추가로 더 상승한다 그러면 네. 자국 내, 즉 중국 내의 수급을 위해서 수출 제한 조치를 더 강화시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 주에 물가 지수에 따라서는 이런 마그네슘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그런 희귀금속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한 것들은 좀 더 쇼티지 아이디어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지난 주말이었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됐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여와 야의 정책 대결이 시행이 될 거고 저희들이 뭐 인물보다는 정책을 보자는 얘기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윤석열 테마주 하면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는지 그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을 못 합니다. 그렇죠. 사상한가 들어가가지고 네. 따상이라고 볼 정도로 못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눌림이 나올 때 이제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좀 뭔가 필터링되는 분위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중소형주,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스마트시티, 도시재생사 관련주들도 오늘 뭐 웹스, 뭐 자연과 환경, 뭐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까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자체는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좀 질 떨어지는 시장이라고 좀 표현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테마주 열풍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또 그 여권에서 이재명 후보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윤석열 후보분에게 전달해달라 하면서 주 1회 토론하자. 주 1회 예, 토론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주 1회 토론하자고 제안하는 부분들은 정책으로 승부 보겠다. 그러겠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네거티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정책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주 1회 뭐 어디 공영방송이든 종편이든 어디 나와서 이제 양자 간에 또 토론을 하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하나하나의 코멘트로 또 어느 새로운 또 정책주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기존 공약에서 발췌됐던 부분들에 따른 1차적인 테마군이 형성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과연 주 1회 또는 주 2회 대선 정책 관련된 토론을 진행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2차, 3차까지 파생되어서 나가야 될지를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움직이는 1차 테마주들은 조금 주의를 요망하는 바이고요. 2차 쪽으로 갈 부분들 잠시 뒤에 좀 하나하나 도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드라곤 했는데 저희가 이게 하루 종일 하는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이게 애간장이 타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뒤가 바로 지금인데 대선 정책 확대가 좀 점차 아까 주 1회 되면은 뭐 매주 이제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아니면 양 진영 아니면 범 진영 간에 이제 대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드러난 현상에서 보면 여와 야의 굵직굵직한 이제 정책의 방향이 있을 거고 네. 그에 따르는 관련 섹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뭐 우리 저희들이 이제 또 얘기하다 보면은 다분히 이제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무조건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 관련돼서 좀 많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네, 건설주들이 상당 기간 많이 오래 쉬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고 그렇죠. 경기 민감주 쪽이 이제 5월부터 하락세가 나오면서 대부분 이제 7월부터 좀 꺾였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지금 4개월 정도 가까이를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과대납폭 쪽에서 이 중소형 건설사들이겠죠, 뭐 한신공영, 신원종합개발 이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시장 자체가 뭔가 좀 약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형 주보다는 중소형 건설주 쪽으로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건설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선 3월이죠. 내년 대선 3월인데 3월까지 끌고 가셔도 되고 3월 이후에도 저는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주택 공급은 여야 물론 이제 그 추가적인 이제 이 주택 공급 관련된 코멘트가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재개발 쪽으로 많이 좀 타겟들이 많이 좀 몰려 있거든요. 재개발? 네,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 관련된 수주를 잘 받는 이런 기업들,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재개발하고 나서 거기에 있던 분들이 이제 퇴거를 하시면은 다른 쪽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되시는데 그 관련돼서 당연히 대안은 임대주택이겠죠. 임대주택. 잠시 살 수 있는. 그래서 임대주택 관련된 부분들까지 영위할 수 있는 사업들. 뭐 대표적으로는 뭐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중소형주에서는 한신공영, 뭐 이런 쪽이 조금 저는 유망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건설 쪽은. 그래서 조금 내년 3월까지는 최소한 들고 간다. 단기적으로 내년 3월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어느 분이 이제 대권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권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대선이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에 대해 부분에서 한 1년 정도는 이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건설 쪽의 아이디어가 뭐 교집합일 수밖에 없으니까 교집합일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심화된다고 해야 되나? 이제는 본격화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지금 소비나 투자가 좀 많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경기 부양 정책 내지는 단기간의 고용 창출 정책은 또 건설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난 4, 5년 동안 건설업이 상대적으로 GDP의 기여도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네. 건설업을 저희 이제 매니저분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 있으면 이미 좀 반영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정화됐으니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네. 건설주가. 그런데 반면에 요즘 좀 잘 올라가는 NFT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정책과도 NFT. 엮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메타버스에서 이제 네. 또 새로운 게 또 나왔죠. 뭐 사실 메타버스는 워낙 또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전에 이제 그 동물의 숲인가요? 닌텐도 게임 동물의 숲에서 선거 캠프를 차려가지고 굉장히 좀 그 흥행을 했었는데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뭐 이전에 대권 지금 이제 탈락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분들도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한 캠프도 차렸고 관련된 부분들 NFT도 저는 조금 오늘 그러니까 계속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전 재밌는 시장에 NFT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건자재 다음으로 NFT를 조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이재명 그 후보께서 인터뷰를 좀 하셨습니다. 당 그 관련된 부분에서 회의가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좀 약간 생소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제 기본소득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기본소득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파생을 시켜가지고 요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 만들어서 NFT화를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예전에 지금 한국통신, 구한국통신이나 이런 이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뭔가 이제 투자를 해서 그에 대해서 배당 소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기본 소득으로 돌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들은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과연 이게 진짜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이게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닷컴 버블 당시에 이게 넥스케이프가 상장을 했을 때 이 회사가 돈을 안 버는데 인터넷 브라우저 그때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굉장히 그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지난 상황에서 인터넷 브라우저가 필수적인 자리매김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NFT 관련된 부분들 물론 조금은 정책적으로 좀 다를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있겠지만은 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뭔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뭔가 이제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공정경제 뭐 이런 쪽으로 좀 뭔가 정책적인 반향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힌트는 당연히 주마다 또는 2주마다 열릴 수 있는 이 양강, 이 대선 후보분들의 토론회에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자료는 이 정도까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대선 토론에서 어떤 식으로 코멘트가 나올지를 여러분들 귀치를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건설 건자재 그리고 NFT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딱 뭐 관심주라고 할까요? 뭐 네. 짚어볼 수 있을까요? 관심주보다는 저는 이제 섹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네. 그 영남일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 예. 그 영남권에 있는 일본인데 네. 거기서 이제 이 미국의 캠퍼스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음. 거기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칼럼 네. 그리고 뭐 그때 당시 또 유승민 후보를 대변하는 또 칼럼이 나왔는데 그거를 또 NFT화 시켜가지고 경매 사이트에 올렸어요. 캠퍼스 사이트에. 그래서 10월달에 그래서 누가 이길 것이냐 아, 네네. 이걸로 이제 베팅하는 또 이런 부분 나왔거든요. 그 누가 이겼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아, 그래요? 이재명 후보가 16개를 판매했고 유승민 후보가 10개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휘호죠. 휘호도 9개가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선례가 조금씩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가 국내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버블이긴 버블이죠. 네. 돈의 가치가 많이 희석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버블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은 되면은 그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발걸음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관련 부분들 NFT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대선에 관한 유망주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아까 제가 댓글 잠깐 봤었는데 네. 뭐 1% 오나 하락이지만 체감은 후드드하다라고 할 맞습니다. 정도로 맞습니다. 날씨도 너무 추워지고 이러 보니까 사실 더 힘든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또 신건선 매니저가 힘나게 오늘 PT
체력을 좀 증진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트 하기 전에 네. 제가 한 종목만 좀 리뷰를 좀 하고 갈게요. 혹시나 리뷰, 네, 알겠습니다. 대원미드 한 종목 좀 리뷰하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종목 말씀드렸을 때 충분히 저는 수익을 좀 냈었어요. 네. 여기서 한번 사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고 여기서 사서도 제가 1월 뭐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까? 전날에는 무조건 파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냐하면 1월 4일 날 용갑 합체 관련된 부분들 나오면 당연히 기대감이 소멸돼서 급락 나온다. 네. 11월. 예, 그렇죠. 11월이겠죠. 타이밍을 엄청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지난주 제가 그래서 네. 하루 전날에 분명히 종목이 안 움직이더라도 매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혹시나 이제 리바운딩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봤어요. 용가버쳐 봤는데 생각보다 조금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요? 좀 기대 심리가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같이 봤는데 아들도 그냥 보다가 딴짓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조금 이제 요 종목은 전고점을 넘어가기에는 좀 제한적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예. 기술적인 반등 목표 가격을 좀 설정해 드릴 테니까 요 정도 오시면 좀 물량을 정리하시자. 혹시나 제 리뷰를 못 들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면 리바운딩 가격을 32,000원 정도죠. 32,500원 정도까지를 좀 보시고 여기 오면은 좀 과감하게 조금은 비중을 축소하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못 파신 분도 계실 수 있어서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PT 해주시죠. 네, 오늘은 요소수. 요소수. 요소수 관련주를 갖고 왔는데 네. 최근에 화이자 또 이슈고 나왔잖아요. 제가 분명히 이제 11월 초에는 화이자나 로슈에서 7호조에 임상 결과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제 명품이라든지 이런 직구를 하면은 직구밖에 답이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건들에 대해서 살 수가 없는 지경이고 그리고 요소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한 기업이 있습니다. 네.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290510이고요. 5글자입니다. 코리아 센터라는 종목을 한번 실시간으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리아 센터를 주목하는 배경은 뭐 HTS 여러분들 켜보시면은 뉴스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냐면 요소수 관련된 부분들을 직구할 수 있게 플랫폼을 조성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주일치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부에서 잘 주기적으로 해결한다면은 이에 대한 부분 선체적으로 이제 해결이겠지만 약간 저는 이제 2년 전에 그 일본과의 그런 그 분쟁으로 인해서 불화수소 관련된 쇼티지도 한번 났었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요 분위기가 계속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소수 관련된 부분들을 좀 뭔가 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코리아 센터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좀 유용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된 부분 소비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뭔가 마음에 드는 뭐 가방이나 옷을 좀 사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직구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예. 지금 최근에는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물량이 소진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배송 대행 솔루션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어서 아마 블랙 프라이데이의 최대 수혜가 기대가 된다. 관련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좀 하락이 좀 나온 상황에서 조금씩 조금 뭔가 추세가 정배열로 전환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을 7,450원 이하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450원 이하로 좀 눌렸을 때 공략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 가격을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8,200원 선으로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좀 잡겠습니다. 손절가는 6,95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요소수 관련주로 또 다시 한번 엮이면 단기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코리아 센터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코리아 센터 목표가가 8,200원이고요. 손절가 6,95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신광선 매니저님 그리고 오늘 4시 네.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으시다고요? 요소수 비료 주제를 우리가 첫 번째로 다뤘는데 네. 뭐 사실 할당된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네. 관련된 부분들에서 마그네슘, 텅스텐 그리고 리튬, 코발트 이 관련 주들을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테니까 네. 이쪽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수급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종목을 좀 알아놓으면은 우리가 좀 다음 또 타자를 또 우리가 또 순환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돼서 다음 타자가 어떤 종목이 될지 요소수 풍기대란 현상의 다음 타자 궁금하시면 오후 4시 MBN골드 신광섭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요. 무료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